오늘도 반갑습니다. 이제 오늘은 우리 그동안 함께했던 집합, 집합의 여집합과 차집합에 대해서 함께 배울 그런 시간입니다. 자, 함께 차집합, 여집합 배워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여집합과 차집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먼저 생각 열기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스포츠 종목의 집합을요 U라고 한대요. 자, 우리 일반적으로 U는요 유니버설 셋 이렇게 불러서 전체 집합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종목이 스포츠 종목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U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구기 종목의 집합을 A라고 한다고 하네요. 구기 종목. 자, 그러면 U에는 속하지만 A에는 속하지 않는 원소 누가 있을까요? 그렇죠. 구기 종목이 아닌 애를 찾아주면 되겠죠? 네, 마라톤이 있을 수도 있겠죠. 구기 종목이라는 것은 이 공을 이용해서 하는 그런 스포츠가 되겠죠. 그러니까 마라톤은 공을 이용하지 않죠? 그 다음에 태권도도 그렇고, 그 다음에 뭐 자전거 라이딩도 있겠죠. 자전거 타기 등 엄청 많이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많겠죠? 예. 근데 이 스포츠 전체를 우리 스포츠라는 집단으로 한번 나뉘어 보게 된다면요, 이 A라는 집합, 구기 종목이라는 집합은 굉장히 한정적으로 이렇게 존재하게 되는 걸 거예요. 그 이외의 집합이 이렇게 있는데요. 바로 이 집합을 우리는 여집합이라고 부르도록 할 겁니다. 자, 전체 집합에서 A가 아닌 원소들, 즉 이 A가 아닌 나머지 원소들을 A의 여집합이라고 부르고요. A의 컴플리먼트, 이 컴플리먼트의 첫 글자 C를 써서 A의 C제곱 이렇게 표현을 해줄 겁니다. 자,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내면 이거죠. X는 전체 집합에 들어가겠지만 A에는 들어가지 않는 그 집합을 우리는 A의 여집합이라고 부를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전체 집합 U에서요 1, 2, 3, 4, 5 이렇게 있죠. A는 2, 3, 5라고 합니다. 자, 2, 3, 5입니다. 자, A의 여집합은 누가 될까요? 그렇죠. A를 제외한 나머지 E니까요. 바로 이 A의 컴플리먼트는 1, 4 이렇게 두 개가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문제 1번을 볼게요. 자, 전체 집합은요 10 이하의 자연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해당이 되는 걸까요? 1, 10 이하죠. 2, 3, 4, 5, 6, 7, 8, 9, 10까지 1부터 10까지 전체가 바로 전체 집합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A라는 집합이 이렇게 나와 있네요. A는 2, 4, 8이 되겠습니다. 자, U라는 집합은 1, 2, 3, 4, 5, 6, 7, 8, 9, 10. A는요, 2, 4, 8이라는 이런 집합인데 U가 저렇게 나와 있으니까 1, 3, 5, 7 이렇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을까요? 1, 3, 5, 6도 있겠네요. 6, 7, 그 다음에 9도 있겠죠. 10도 있네요. 자, 이렇게 다 모여 있는데 그러면 A의 여집합은 누가 해당이 된다고 했어요? A를 제외한 나머지 집합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니까요. A의 여집합은 1, 3, 5, 7 6부터 하면 좋겠네요. 순서대로 6, 7, 9, 10이 되겠습니다. 자, 2번도 보죠? 2번 전체 집합 유니버설 셋은 전체 집합은 1, 3, 4, 5, 6, 7, 8, 9, 10인데요. B에 해당하는 값은 1, 3, 5, 7, 9네요. 자, B는요. 1, 3, 5, 7, 9, 1, 3, 5, 7, 9입니다. 그럼 여기 2도 있고요. 4도 있고요. 6도 있고요. 8도 있고요. 10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B의 여집합은 누구예요? 얘를 제외한 나머지 바로 요 값이니까 이 B의 여집합은 2, 4, 6, 8, 10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이제는 이 더하기, 빼기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집합에서도요 다양한 연산이 있게 되는데요. 바로 이 빼기로 이루어져 보이는 그런 이 연산, 이 연산은
바로 이제 차집합 이렇게 쓰고요. 그래서 A에는 속하지만 B에는 속하지 않는 모든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을 A에 대한 B의 차집합 그리고 기호로는 이렇게 쓴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건지시법을 쓰면은요 A에는 들어가고 B에는 들어가지 않는다가 됩니다. 벤 다이어그램을 확인해 보면은요 A에는 들어가는 부분이지만 B에는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아예 제한된, 그래서 이 부분만 이제 허용된 부분이 A-B 이 부분이 차집합이 되는 거예요. 보기를 보면은요 A는요 1, 2, 3, 4, B는요 3, 4, 5, 6, 7. 자, A-B A에 대한 B의 차집합은요 이 부분이니까 1, 2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B-A는요 이 부분 겹치는 A는 포함 안 되고 B에만 돼야 되니까요 5, 6, 7 이렇게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겠어요. 문제 2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해볼게요. 자, 집합 A는요 A, B, C, D, E, B는요 A, E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A라는 집합은 A, E, B, C, D 이렇게 있을 건데 A, E가 B래요. 그러면 이제 포함이 돼버리네요. 그러니까 A-B는 그럼 어떻게 되나요? 그렇죠. 나머지니까 A에는 포함되지만 B에는 포함 안 돼야 하니까 B, C, D가 바로 A-B가 되겠습니다. B-A는 어떻게 될까요? B는 포함되어야 되지만 A에는 포함되면 안 되죠. 근데 B는 A에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B-A는 공집합이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2번 우리 보도록 해볼게요. 자, 12의 약수가 A라는 집합이래요. 찾아보죠. 1도 되고요, 2도 되고요, 3도 되고요, 4도 되고요, 6도 되고요, 12까지 되겠죠? A는 1, 2, 3, 4, 5, 6, 12 이렇게 되겠습니다. B는요 2, 4, 6, 8, 10. 자, 그러면 A-B는 누가 되는지를 찾아볼까요? 2, 4, 6이 빠지게 되니까 1 남고 3 남고 그 다음에 또 누가 남겠어요? 6 안 남죠? 12 이렇게 남겠죠. 2, 4, 6이 빠지게 되니까 A-B는 1, 3, 12가 되겠습니다. 자, B-A를 찾아보면 어떤가요? 자, B는 있고 A는 없어야 돼. 그럼 누구요? 2, 4, 6 없어지고 2, 4, 6 없어지고 남은 애 8과 10 이렇게 남겠죠? 8과 10이 남는 바로 요 값이 B-A가 되겠습니다. 자, 예제 1번 볼게요. 자, 우리 A-B를 교집합으로 표현을 해보면요 A 교집합, B의 여집합임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거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먼저 A-B는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이 첫 번째 이 보기와 같이 A-B는 바로 이 부분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A는 이 부분이죠. 그리고요 B의 여집합은 B를 제외한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이 B의 여집합입니다. 그럼 A와 B의 여집합을 교집합을 해보면 누가 되나요? 그렇죠. 바로 이렇게 생겼는데 A에 해당하지만 B에 해당하지 않는 A-B가 B와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을 통해 우리 확인할 수 있는 것은 A-B는 A-교 B의 여집합이다. 그래서 이 마이너스가 교집합의 여집합으로 들어간다는 거, 요거 꽤 자주 나오니까요. 우리 기억을 해두도록 합시다. 자, 문제 3번을 볼게요. 전체 집합 U에서요 부분 집합 A에 대해 다음이 성립하는 걸 벤 다이어그램으로 확인해 볼게요. 전체 집합이 이렇게 U가 있습니다. 자, A의 여집합은 누구예요? 저 여기에 A가 있다면 A의 여집합은 바로 이 부분이 A의 여집합이 될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A의 여집합의 여집합은 누가 될까요? A의 여집합은 요 바깥에였는데 그거의 여집합은 바로 다름 아닌 이 부분이 될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누구예요? 이건 아까 A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A의 여집합의 여집합은요 A가 된다라고 해줄 수 있는 겁니다. 자, 2번 볼게요. 자, 미리 그려놨습니다. 전체 집합 U에서요 A와
A의 여집합. A는 여기고 그 밖에 있는 애가 여집합 여기죠? A와 A 여집합을 합집합을 해주면은 전체 집합이 나온다는 걸 벤 다이어그램으로 알 수 있어요. 자, 왜 그래요? A는 바로 이 부분이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A의 여집합은 바로 이 부분에 해당이 되니까 그러니까 전체 두 개를 합집합해주면 전체가 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번엔 A와 A 여집합의 교집합을 볼 건데요. A는 요 부분, A의 교집합은 그 반대. 그러면 교집합을 해주면 누가 되나요? 아무 겹도 겹치지 않는 공집합이 된다는 걸 벤 다이어그램을 통해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집합과 차집합, 우리 성질은요. 자, 여러 가지, 지금까지 한 게 아니죠. 예, 여러 가지 성질이 있는데, 자, 이런 것들 우리 기억해 두면 좋겠어요. 전체 집합의 여집합은 공집합이 되겠고요. 공집합의 여집합은 전체예요. 자, A의 여집합의 여집합은 A고요. A의 여집합의 합집합은 전체고요. A와 A의 여집합의 교집합은 공집합입니다. A-B는요. A 교 B의 여집합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는 드 모르간의 법칙을 배울 건데요. 아주 유명한 수학자 그리고 또 유명한 법칙이죠. 한번 배워보도록 해볼게요. 자, 어떤 얘기냐면은 우리 A 합집합 B를 일단 생각해보면 바로 이 부분에 해당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거의 여집합은 누가 될까요? 여기죠. 그 전체에서 그 부분을 빼준 거니까 바로 여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엔 어떤 걸 볼 거냐면 A의 여집합을 볼 거예요. A의 여집합은 여기죠. A 밖에 있는 여기입니다. 자, B의 여집합은 누군가요? B의 여집합은 바로 여기죠. B의 여집합은 바로 여기에요. 그러면 A의 여집합과 B의 여집합의 교집합은 어느 부인가요? 그렇죠. 바로 여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부분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되는 거겠죠? 여기 겹치는 부분, 이 부분에 해당하니까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인하려고 하는 건 결국 뭐냐면 A 합집합, B의 여집합은요. A의 여집합과 B의 여집합의 교집합. 뭔가 규칙이 들어가는 것 같죠? 맞아요. 이 여집합이요. A 합집합, B의 여집합은 각각의 이 여집합이 들어가면서 합집합이 교집합으로 바뀌는 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우린 드모르간의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교집합의 여집합도요, 마찬가지예요. 이 교집합은 합집합으로 변하게 되거든요. 이거는 우리 친구들이 한번 벤 다이어그램을 통해 확인을 해보도록 해보세요. 자, 그래서 드모르간의 법칙은 이겁니다. A와 B의 합집합에 여집합을 했어요. 그럼 A에다가 여집합이 들어가고요. B에다가도 여집합이 들어가고 교집합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A와 B의 교집합의 여집합은요. A의 여집합, 합집합, B의 여집합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드모르간의 법칙, 프랑스 수학자인 것 같은데요. 여튼 이 드모르간의 법칙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5번을 볼게요. 전체 집합 U, 부분 집합 A-B와 합집합 A 합집합 B의 여집합은 B의 여집합이 성립하는 것을 우리 벤 다이어그램을 통해서도 확인해보고 집합의 연산 법칙을 이용해서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벤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확인해보죠. 자, 집합 A가 이렇게 있죠? B가 이렇게 있을 거예요. A와 B. 전체 집합 U가 이렇게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A-B는 바로 이 부분에 해당이 될 겁니다. A-B는 이 부분이에요. 자, A 합집합 B는 누구예요? A 합집합 B. 자, A 합집합 B 여기인데 그거에 여집합이 붙었어요. A 합집합 B에 여집합이 붙었으니까 원래는 이 안에 있는 건데 바깥에 있는 녀석이 되겠죠. 이렇게 바깥에 있는 녀석이 A 합집합 B의 여집합입니다. 자, 그러면 요렇게 생긴 애라는 거 아는데 이거를 우리가 합집합하면은 결국에는 여기까지 다 포함되는 B를 제외한 부분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런데 B의 여집합은 또 뭐예요? B의 여집합도 우리가 생각해보면은 여기 A, B면 똑같죠. 바로 요 부분이죠. B의 여집합 모양은 똑같습니다. 따라서 같다는 거 벤 다이어그램
우리 벤이 생각해낸 그런 다이어그램을 통해 이해할 수 있는 거겠죠. 자, 이번엔 집합의 연산 법칙, 우리 방금 전에 배운 건데요. 한번 그걸 통해서 해결해 볼게요. 우리 좀 전에 배웠던 거 A-B는요 우리 뭐로 바뀐다는 걸 알 수 있어요? A 교집합, B의 여집합입니다. 이걸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A-B는 A교, B의 여집합이에요. 그리고 합집합, 방금 배운 우리 드모르간의 법칙, 얘는 어떻게 바뀔까요? A의 여집합, 그리고요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왔어요. 이제 우리 뭐가 생각이 날까요? 분배 법칙, 그렇죠? 바로 여기 합집합과 교집합이 이렇게 있으니까 분배 법칙이 생각이 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A와 A의 여집합은 일단 합집합으로 들어가겠고요. 그리고 이 교집합, 그리고 B의 여집합은 공통이니까 B의 여집합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런데 얘는 전체 집합이죠. 전체 집합과 B의 여집합을 교집합해주면 전체 집합이니까 누구를 교집합했더라도 자기 자신이 나오겠죠. B의 여집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연산 법칙으로도 이렇게 설명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자, 예제 2번을 볼게요. 전체 집합 U의 부분 집합 AB에 대해서 전체는 40개고 원소의 개수가 40개죠. 전체의 원소의 개수는 40개고요. A의 원소의 개수, 그 다음에 B의 원소의 개수, 자 21개, 17개, 그 다음에 합집합해준 거에 원소의 개수가 34개래요. 자, 우리 얘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NA 더하기 NB에다가 마이너스 N A교 B라고 쓸 수 있을 거예요. 이 값은 21, 이 값은 17, 두 개 더해서 38이죠. 그러니까 이 값은 딱 나오죠. 34에서 38을 빼주는 값이니까 이 값은 4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근데 묻는 건 뭐예요? 자, A의 여집합, 합집합, B의 여집합을 물어봤어요. 자, 일단 우리 얘를 한번 살펴볼게요. 드모르간의 법칙 기억나나요? 그렇죠. 드모르간의 법칙. 이 값은 A교 B의 여집합임을 알 수가 있어요. 드모르간의 법칙이었죠? 방금 전에 지나갔지만 여기에요. A교 B 여집합은 자 이렇게 되는 거. 거꾸로도 알 수 있어야 되겠죠. 드모르간의 법칙에 의해 이 부분이 이렇게 되는데 자 얘는 그럼 어떻게 돼요? 전체에서 누굴 빼주면 될까요? A교 B만큼만 빼주면 돼요. 그렇죠? A교 B는 4라고 했으니까 전체 40에서 4만큼만 빼주면 36 이 값이 정답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문제 6번도 볼게요.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 45개, A는 25, B는 16. 교집합은 지금 6개라는 거죠. 자, 묻는 문제는 A 여집합, B의 여집합의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입니다. 자, 드모르간의 법칙에 의해서 이 값은 A의 합집합, B의 여집합, 그 집합의 원소의 개수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얘는 전체의 원소의 개수에서 A의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를 빼주면 되겠어요. 그런데 A의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어떻게 따져요? A에 있는 원소만큼, 그 다음에 B에 있는 원소, 그 다음에 겹치는 애는 한번 빼줘야 되겠죠. 그래서 25에다가 16에다가 6을 빼주니까 35라는 값이 나옴을 알 수 있습니다. A, B, 여기의 원소의 개수, B의 원소의 개수, 겹치는 부분은 빼주는 거죠. 자, 그래서 35가 나오니까요. 자, 전체는 45에서 35를 빼주게 되면은 10이 바로 우리가 찾는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7번을 보도록 할게요. 어느 고등학교 1학년 학생 30명이 동굴 탐사를 하려고 한대요. 아주 무서운 거겠는데 담대한 그런 학생들이네요. 준비물을 점검해보니 손전등을 가져오지 않은 학생이 12명이나 되고요. 머리전등을 가져오지 않은 학생이 8명이나 된대요. 아니 동굴 탐사하려는데 왜 이런 걸 안 챙기고 와? 응? 챙겨와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손전등과 머리전등을 모두 가져온 학생은 15명이래요. 자, 그럼 우리는 이 A라는 집합을 손전등 가져온 학생이라고 부를게요. 그럼 B라는 학생은 머리전등 가져온 학생이라고 한번 부를게요.
자, 모두 가져온 학생이 15명이라는 말은요. A와 B의 교집합이 15라는 A와 B의 합집합이 되겠죠? 아니죠. 교집합이죠. 모두니까 A와 B의 교집합은 15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걸 알 수 있어요? 가져오지 않은 학생, 가져온 거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A의 여집합은 12가 되는 거고 B의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8이 되는 거겠죠? 자, 전체는 지금 30명이에요. 전체 유니버설 셋의 원소의 개수는 30개입니다. 그러면 얘를 토대로 우리 NA의 개수는 몇 개예요? 30개에서 12개를 빼주니까 18개입니다. 자, 얘를 토대로 B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예요? 30개에서 8개를 빼니까 22개입니다. 22개죠. 자,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찾는 애는 손전등, 머리전등 중에서 어느 것도 가져오지 않은 학생의 수. 자, 이거는 뭐냐면 뭘까요? 그렇죠. N의 A의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을 구하라는 거죠. 얘도 안 가져오고 얘도 안 가져오고 둘 다 안 가져온 애 구하라는 거죠. 이건 어떻게 우리 구할 수 있어요? 드모르간의 법칙. A 합집합 B의 여집합이 되는 거니까 전체 집합 유니버설 셋에서 A 합집합 B를 빼주면 되겠습니다. 자, A 합집합 B는 우리 어떻게 구하나요? A의 원소의 개수에다가 B의 원소의 개수에다가 A와 B의 동시에 겹치는 원소의 개수를 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얘는 18이죠? 얘는 22예요. 얘는 15입니다. 40에다가 15 빼주니까 25. 이 부분은 25가 되겠고 유니버설 셋 30이라고 했으니까요. 정답은 바로 5가 바로 우리가 찾는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집합의 유용성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 건데요. 집합은요, 수학 문제를 해결하는데 간결하고 논리적인 방법을 제공해 줍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자연수와 공약수 이렇게 있어요. 자, 어떤 수 A, B의 공약수는 A의 약수인 동시에 B의 약수이다. 따라서 A, B 약수의 집합을 A, B라고 한다면 A와 B의 공약수의 집합은 그렇죠. 두 개의 겹치는 부분이 되는 겁니다. 교집합이 되는 거예요. A와 B의 그럼 공약수의 개수는요. NA 교집합 B는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네, 그래서 공약수의 개수 구하는 방법 그것을 이 집합으로 우리 해결할 수 있는 거죠. 연립부등식의 해도 볼게요. 연립부등식의 해는요. 여기 교집합이죠. 얘에 해당하는 집합을 A라고 하고 이 2번에 해당하는 집합을 B라고 하면은 이것은 교집합. 바로 둘 다 겹치게 하는 요렇게 크고 요렇게 작거나 이렇게 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4보다 작은 동시에 겹치는 교집합은 바로 여기에 해당한다라고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사각형도 한번 떠올려 볼까요? 자, 전체 사각형이라는 유니버설 셋 큰 집합이 있다면 자, 사다리꼴의 정의는 뭔가요? 한 쌍의 대변만 평행하죠? 평행사변형은 두 쌍이 평행해요. 그러니까 사다리꼴 안에 사실 평행사변형이라는 집합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직사각형 마름모 이렇게 있어요. 그럼 평행사변형 안에 마름모드라는 집합이 있고 직사각형이라는 집합도 있겠죠. 그런데 둘 다 만족하는 애는 정사각형이죠. 정사각형은 이렇게 겹쳐 있는. 네, 그래서 자, 이 사각형 사이의 관계를 파악할 때에도 집합을 알게 되면 훨씬 더 편리하게 알아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집합이 아주 유용한 거예요.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집합에 대해서 우리 배우게 되었는데요. 집합의 차집합 그리고 여집합에 대해 배웠습니다. 한번 간단하게 더 보면은 여기였죠. 자, 집합의 우리 차집합은 뭐였나요? 네. 여집합은 뭐였나요? 요런 집합이었죠? A의 밖에 있는 요런 애였습니다. A의 밖에 있는 요런 집합이었고요. 그 다음에 차집합은 누구였나요? 차집합은 A에는 해당하지만 B에는 해당되지 않아야 되는 거였죠? 기호를 이렇게 쓰죠. 벤다의 이름은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집합, 차집합 우리 이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이제 성질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전체 집합과 공집합의 관계, 여집합 관계가 있는 거고요. 여집합의 여집합은 자기 자신이라는 집합이 나오게 됩니다. 또 이제 차는 조집합, B의 여집합. 요거 중요하니까 문제에서도 자주 나오니까 기억을 해두세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는 드모르간의 법칙도 배웠었죠? 드모르간의 법칙, 바로 A와 B의 합집합의 여집합은 A의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 되겠고요. A와 B의 교집합의 여집합은 A의 여집합, 합집합, B의 여집합이 되겠습니다. 요걸 우리 마음속에 잘 간직해 두시고요. 집합 그렇게 어렵지 않은 개념입니다. 하지만 안 하면 모르는 부분이죠. 특별히 집합의 연산 법칙 같은 경우는 우리 공부하지 않으면은 충분히 모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한번 복습해서 정확하게 집합을 파악해 보도록 해주세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